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최근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도산과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며 한 주간 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조바심을 느끼십니다.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경기 침체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주식 떡락하는 거 아니야? 테슬라 연초부터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좀 팔까? 비트코인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올라탈까? 여러분, 혹시 주말 내내 이런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심숭생숭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이런 분들의 심리를 이해합니다. 자연스럽게 상승장으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돌발 이벤트 발생하니까 이건 뭐 진짜 퍼펙트 스톰이 이건가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통 40년 만에 급락이라는 자산시장의 대하락장이 나왔다면 이 하락 구간이 회복되는 과정 역시 그냥 원만하게 쭉 오를까요? 급락했던 원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도, 해소된 직후에도 사람들은 13개월 이상 지속된 하락장의 관성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게 갑자기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반등도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폄하했죠. 그런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비관론 말고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는 자산시장의 급락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 미국 밖에서 생기던 강달러에 의한 각국의 환율 문제와 내수 침체 등의 문제점들에 관심 없던 연준도 자기네 본토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식겁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면서 하락장이 지속됐고, 이제 반등 국면 초입에서도 아직 남아있던 악재가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걸 깊게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복잡하겠죠.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 썩어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매번 덮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번엔 복잡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기 전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또 돈을 풀어 덮겠구만 이라고 생각해야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늘 더 큰 덮개로 덮어버릴 뿐이었어요. 자, 그럼 우린 생각해야죠. 결국 정부는 다시 돈을 풀겠고 연준은 금리를 조만간 동결하고 시간차를 두고 내리겠구나. 그럼 그 큰 흐름 안에서 본다면 금융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유동성이 풀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그 풀린 유동성을 받아먹으며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이 극복되는 과정은 급격하게 꺾인 200일 이평선이 서서히 펴지면서 시간차를 두고 우상향으로 바뀌며 상승작으로 연결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11개월에서 13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최근 나스닥 차트를 보시죠. 어느덧 200일 이평선이 거의 다 펴졌죠? 어느 정도 200일 이평선이 지지를 받으면서 급격히 꺾여있던 200일 이평선이 거의 다 펴졌고, 이제 비트코인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슬슬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 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하락장이 종료되고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시는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과거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 개별 주식의 움직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무조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의 회복 시점을 잘 봐야 하며, 아무리 급락해서 끝없이 빠질 것 같아 보여도 절대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지수의 흐름을 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작년 연말에 끝없이 빠지고 있을 때 단순 차트의 낙폭만 보고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테슬라는 아직 강하게 우하향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주가가 오르내리면서 200일 이평선 근처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200일 이평선 근처에 붙으면 그때부터 1단계, 2단계를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옆으로 횡보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넷플릭스 같은 움직임일지 금처럼 V자 반등하며 올라가는 흐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차트를 보니 답이 없다면서 한참 더 내릴 거라는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분석인지는 넷플릭스와 금의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바닥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지나고 나니 알게 된 거지. 그땐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단기적 움직임과 어디까지 빠질지를 절대 차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테슬라는 실제로 연초부터 100%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현재 조정 국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금값의 흐름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죠. 테슬라의 변동성은 위든 아래든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개별 차트의 흐름보다는 나스닥이 반등하며 200일선이 우상향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고, 만약 저처럼 주식이 상승장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근거 없는 두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오류에 쫄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즉 놀라서 물량 던지지 않고 장기 투자의 처음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간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시점에 테슬라가 갑자기 금의 과거 흐름처럼 200일선 뚫고 밴드 상단까지 간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설령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락적으로 변동성이 온다 한들 작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맞으며 버텨온 방어력 업그레이드 되신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의 말씀처럼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합니다. 절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해온 걸 계속하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시장을 똑바로 쳐다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과 파산, 그리고 계좌 동결 사태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얼마 전 일론의 트윗처럼 크립토가 스캠이라 은행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아님 은행이 스캠이라 크립토에 넣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이해했든 안 했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뱅크런이 반복되고 금융 시스템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연준의 인위적인 금리 조절이 계속되며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현상이 반복될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계속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내가 모르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15년간 어떤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점점 커져간다면 그 현상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을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똑바로 마주보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많고 세상은 늘 나보다 빨리 변하잖아요. 조금만 겸손해지고 편견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